안녕하십니까. 소통과 혁신의 여주시 의회 의원 한정미입니다. 존경하는 여주 시민 여러분, 태풍의 피해와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확산 우려 속에 사람 중심 행복 여주를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시장님과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께 우선 감사와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른 추석을 맞더니 어느덧 10월에 접어든 지도 벌써 일주일이 되었습니다. 세월의 빠름을 실감하면서 깊어가는 가을을 느낍니다. 추수가 한창인 계절에 9월, 10월 연이은 늦태풍으로 농가에 피해가 발생하고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확산되는 조짐을 보여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다행히 여주시청을 비롯해 민, 관, 군과 각종 협회와 단체들이 혼신의 힘을 다해 방제와 확산 예방에 나서고 있어 조만간 진정 국면에 접어들 것이라 기대해 봅니다. 이 어려운 와중에 한 가지 기쁜 소식은 우리 여주시가 내년 경기도 생활 SOC 44개 사업 중 하나에 선정 확정되어 90억 3,500만 원의 사업비를 국비로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공직자분들이 수고해 주셨지만 특히 담당 부서인 교육혁신팀과 기획팀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생활 SOC란 도로나 철도 등 대규모 기관시설이 아닌 교육, 문화, 의료, 복지, 체육시설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인프라를 말합니다. 경기도의 생활 SOC 사업은 국비 1,756억 원을 포함해 총 5,719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경기도는 지난 4일에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선정한 2020년도 생활 SOC 복합화 사업에 경기지역 44개 사업이 선정돼 모두 1,756억 원을 지원받게 된 것이고 여주시의 역세권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이 그중 하나인 것입니다. 생활 SOC 복합화는 그동안 별도의 공간에 각 부처가 관장하는 시설을 각각 만들던 방식에서 벗어나서 일상생활과 밀접한 체육관, 도서관, 어린이집, 주차장 등 다양한 시설을 한 공간에 모으는 사업입니다. 생활문화센터와 국민체육센터 및 공공도서관이 주를 이루게 되므로 생활 SOC 복합화 시설은 지역의 혁신 공간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번에 사업 선정이 확정되어 국도비 90여억 원이 확보된 만큼 여주의 역세권 학교시설 복합화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어 사업 진행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사업의 총 예산은 135억 원을 합하여 총 225억 원으로 교동 493-7번지 일원의 지상 4층, 지하 1층의 규모로 조성되어 학생들은 물론 지역 주민들이 함께 이용하는 공공시설의 기능을 하게 될 것입니다. 공공도서관, 수영장 등을 갖춘 국민체육센터, 생활문화센터, 그리고 교육공간과 그에 딸린 편의시설들이 채워져 여주 시민의 품격 있는 생활, 깨끗하고 건강한 삶의 터전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동안 여주는 한강수계 및 자연환경의 보전을 이유로 30여 년간 전 지역이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의한 자연보전권역으로 지정되어 대부분의 지역에 4년제 대학 신설이 금지되고 대기업 신증설이 제한되면 물론 중소기업의 신증설조차도 규제를 받는 등 지역 발전이 크게 정체되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역 젊은 인재들의 유출이 컸던 것도 사실입니다. 여주시는 젊은이들이 대도시로 떠나고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상황에 대처할 필요가 절실해졌습니다. 공공도서관과 체육센터, 생활문화센터 등으로 구성된 복합시설을 건립하여 학생들의 교육 환경을 개선하면 물론 주민들의 건강, 체육, 문화에 대한 수요도 충족시켜 학교와 마을을 연결하고 상생하게 하여 지역 발전을 꾀하고 젊은 인재들이 머무르고 싶은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본격적으로 첫발을 내딛게 되어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여주 역세권 학교시설 복합화는 그 자체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여주 역세권 학교시설 복합화는 읍면동, 청사 복합화 등의 복합시설 조성 계획과 조화를 이루고 연계되면서 여주의 각 지역으로 확장되어 나가야 그 의미가 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주 역세권 학교시설 복합화가 읍면동 지역의 교육시설, 실내외 체육시설, 복지시설 등의 복합화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각 지역의 부지를 먼저 확보하는 일입니다. 충분한 부지가 확보되어야 공모 사업에 도전할 수 있고 제대로 된 복합화 시설을 세울 수 있습니다.
가령 어느 면 단위의 복합화 시설을 진행할 때는 여주 역세권 복합화 시설을 기본 모듈화해서 보다 더 완성도 높고 지역의 특성과 지역의 필요가 채워지는 복합화 시설 계획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숲속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아이돌봄센터, 교육시설, 체육시설, 노인 요양시설, 치매관리시설 등 모든 필요한 시설들이 장기적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복합화 모델 안으로 수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복합화 시설이 진정하게 해당 지역의 핵심적이고 혁신적이며 공동체적인 공간으로서의 의미를 갖게 해야 할 것이기에 충분한 부지 마련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항상 단기적인 관점이나 재정에 사업을 맞추는 방식으로 인해 사업의 규모가 축소되고 효율성이 저하되며 장기적으로는 무용지물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너무도 많습니다. 여주시에 할 일은 사업을 진행할 부지를 확보하면서 동시에 사업비를 조달해야 하는 이중의 부담을 가지고 있기에 신중하고 꼼꼼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사업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 진정한 의미에서의 생활 인프라가 되고 혁신의 공간이 되고 나아가 지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어 행복 여주로 나아가는 모습이 구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12만 여주 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시장님과 일처녀 공직자 여러분, 여주의 미래는 한순간에 달라지지 않습니다. 여주의 미래는 우리의 의식의 변화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복지라고 하는 것은 공익이 사익을 넘어서는 의식과 제도를 전제로 합니다. 복지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맞춤 복지는 공동체의 복지가 전제될 때에만 가능한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공동체의 살아있는 복지를 위한 것이 바로 지역의 복합화 시설입니다. 본 의원은 그 중요한 복합화 시설의 밑바탕인 부지 마련이 마치 교육의 100년 대계임과 같은 관점에서 추진되고 설계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여주가 시민의 공동체가 살아 움직이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최고 모델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사람 중심 행복 여주의 모습이 복합화 사업에서 그 단초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될 사업의 성과를 기대하면서 여주시 모든 읍면동이 나름대로의 복합화 모델들을 장기적 안목으로 지역 주민들과 함께 준비해 나갈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